회사에 있는 10억 원을 환원할 때의 방법입니다. 네. 이 회사의 가치가 액면가 10,000원에서 얼마나 늘었겠느냐. 지금 시기가 어찌 보면 대표님들한테는 좋은 기회다. 가업승계가 아니더라도 네. 애초부터 처음에 설립을 할 때 주주 구성을 좀 나눠놓는 것이 좋다. 안녕하세요. 중소중견기업 보스들의 골치 아픈 고민을 타파해줄 보고파TV를 책임지고 있는 윤책입니다. 오늘 주제는 중소기업 대표가 꼭 알아야 될 절세 시리즈 1부인데요. 옆자리에는 경영 컨설팅 전문가 하정우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회사를 운영할 때 꼭 알아야 될 절세 포인트들만 묶어서 이제 두 편으로 제작할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우선 절세 시리즈 1부로 미처분 이익잉여금하고 비상장 주식 가치평가, 그리고 법인의 주주 구성 세 가지 내용으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근데 우선 이렇게 중소기업 대표님들을 위한 절세 시리즈를 준비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네. 대표님들이 법인으로 기왕 회사를 설립하셨다면 네. 거기에 맞는 효과를 좀 누리셔야 되잖아요. 그 절세 효과도 있을 테고 네.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잉여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그런 걸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상담을 해보면 대기업은 인력도 풍부하고 자금력도 풍부하기 때문에 뭐 기획조정실이나 기타 여러 가지 조직을 통해서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지배구조 전략을 짰기도 하고 심지어는 회장님들의 퇴직을 위해서 어떻게 전략을 짤 것인가도 고민한다면 우리 대표님들은 매출과 그 이익에 대한 부분만을 고민하시다 보니까 정작 중요하게 여겨야 될 그렇게 벌어놓은 돈을 어떻게 세금을 좀 아끼면서 환원할 것인가 그런 고민들은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짤막하게 네네.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 먼저 이 법인을 운영하면서 가장 이 법인 대표님들이 개인화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잘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대표님도 계시는데 좀 복잡하고 어려워요. 네. 네. 뭐 간단합니다. 그 표현 그대로인데 회사가 매출을 일으켜서 판매 관리비를 다 제하고 나면 그 영업이익이 생기겠죠. 거기서 이제 외 수익이나 비용이 나간 다음이 법인세를 내게 되실 거고 그렇게 남은 걸 단기 순이익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주주에게 배당이 되거나 기타 잉여금으로 빠져나가지 않은 잉여금은 처분되지 않았으니 미처분이 될 테고요. 이익 잉여금으로 쌓이게 됩니다. 좋은 거네요. 네, 아주 좋은 거죠. 네. 사실은 그만큼 영업이 잘 되고 있고 회사가 아주 부자가 되고 있다는 얘기는 사실인데 네. 가끔 요새 만난 대표님들을 뵈면 50억 이상 심지어는 제가 지난주에는 한 117억 정도 되는 미처분 잉여금을 쌓아놓으신 대표 회사가 계세요. 네, 근데 네. 그 미처분 잉여금이 쌓이게 되면 네. 기업 가치는 상승하겠죠. 하지만 우리 회사는 비상장 기업이라 어느 누구도 주식을 사주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 그닥 좋은 일만은 아닐 테고요. 만약에 우리 회사가 회사를 이제 정리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네. 청산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럴 때는 그 미처분 잉여금은 말 그대로 주주들의 배당세로 계산이 되겠죠. 네네. 아까 말씀드린 110억의 대표님은 주주 혼자세요. 아, 그럼 혼자 다 덤태기 한 60억의 세금을 내셔야 회사가 청산이 되는 상황이고요. 네. 그건 안 되겠다 싶어서 매각을 하겠다. 아니면 지분 일부를 팔겠다라고 한다면 양도 차익이 꽤 많이 나오겠죠. 그렇죠. 네. 그것도 안 되겠다 싶으면 자녀한테 증여하려고 할 텐데 결국 그럴 때도 증여세의 상당 부분의 비중을 차지하는 게 미처분 잉여금이 될 것이고 그러다가 갑작스러운 일이 발생을 했을 땐 상속세로 훨씬 많은 117억만 그 미처분 잉여금이 쌓인 것이 아니라 뭐 기업 가치를 따져야 될 테고요. 네. 나머지 자산까지 한번 계산해서 상속세를 낸다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세금을 낼 테니 네네. 이건 좀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쌓이면 좋긴 한데 그냥 놔두면은 이게 엄청난 세금을 불러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게 그냥 돈만 쌓여 있는 것도 세금을 때리겠다고 한 적이 있다고 하던데요. 네, 한 두세 번 정도 역사적으로 있었었는데 네. 화면으로 제가 기사 나온 걸 좀 보여드리면 네네. 2014년도에 기업에서 워낙 이렇게 미처분 잉여금, 사내 유보금이라고 네, 달리 네.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많이 쌓이니까 이게 돈이 돌질 않는 거죠. 그래서 과세를 하겠다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게 흐지부지 됐었는데 2020년도에 또 한 번 이 얘기가 나오게 됐죠. 어떤 이유냐 하면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약 80% 이상인 거의 개인하고 그렇죠. 동일한 사업자하고 유일한 개인 유사 법인 그렇죠. 이 회사에게는 이익금이 발생을 하면 과거에 있었던 건 아니더라도 향후에 발생할 당기 순이익의 일부는 배당으로 간주해서 먼저 세금을 매기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네. 다시 얘기하면 나 혼자 주주인 경우는 상당 부분이 배당으로 내가 할 의사가 없는데도 이거니까. 세금을 내야 된다. 라고 하면은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유보소득 과세는 좀 보류가 됐습니다. 네. 보류가 됐지 그것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또 사실은 지분을 많이 혼자 가지고 계신 대표님들은 좀 분산해야 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보가 된 거지 앞으로도 그런 이슈는 충분히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빨리 좀 이걸 환원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될 것 네, 같은데 맞습니다. 그럼 이거 처리하거나 환원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개인 사업자하고 다르게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네네. 화면으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임원의 경우는 급여 또는 상여를 받으실 테고요. 대표님 포함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퇴직금을 또 받으실 수가 있고 갑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해서 유고되시는 경우는 유족 보상금까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다만 이 방식 중에 급여와 그 상여 이 경우는 좀 세금이 제일 많이 나간다고 할 수 있으니 퇴직금을 활용 좀 하셔야 될 거고요. 주주들은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 투자했었던 자본금에 대해서 감자라거나 소각을 통해서 다시 돈을 회수해 올 수가 있겠죠. 회사가 커진다면. 그리고 자기 주식을 통해서 목적을 명확히 한다면 그에 따른 처분 목적에 따라 내 주식을 회사에다 되팔아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가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 나머지는 발명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대표님이 회사를 설립하기 전에 굉장히 좋은 특허권을 가지고 이 회사를 운영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특허권을 회사에다가 팔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럴 때는 정확한 평가를 통해서 가치를 인정받으면 많게는 10억이 넘는 돈을 받는 경우도 있으세요. 회사 매출이 커졌을 경우엔 네. 그럼 거기에 대한 필요 경비로 60%를 그 과세를 피할 수가 있는 상태에서 40%만 세금을 얻을 수 있으니 다양한 형태를 좀 활용하시는 것이 필요하시다. 네. 월급만이 능사는 아니다는 걸 좀 알겠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미처분 이익 잉여금은 다양한 방식으로 좀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 방법이 다양한 만큼 세금도 다양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걸 환원하는 데 있어서 한 비교를 한번 해주십시오. 네, 제가 좀 정리를 해갖고 왔는데요. 네. 소득 10억 원을 그러니까 회사에 있는 10억 원을 환원할 때의 방법입니다. 네. 만약에 급여나 상여로 하게 될 경우는 세율이 한 40% 정도 나온다고 좀 가정하면 될 것 같고요. 높은 편이네요. 굉장히 높죠. 네. 두 번째로 배당을 받게 되면 그거보다 좀 낮은 34.8% 정도로 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특허권으로 하게 되는 경우는 이보다 훨씬 떨어지는 1.38억 아까 말씀드린 60%가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회사에다가 주식을 되판다고 했었던 자사주를 하게 되면 네. 21.7% 정도가 나오게 될 거고요. 네. 퇴직금은 그보다 조금 더 낮은 한 20% 선에서 받을 수 있으니 네. 대표님들은 꼭 퇴직금을 활용하셨으면 가장 좋겠다. 거기다 이제 분류과세죠. 그렇죠. 네. 네, 분류과세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에 적용이 안 됩니다. 그거 따로 하고 끝내버리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방법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소각을 하는 겁니다. 가압승계할 때도 많이 활용을 하고요. 그랬을 때 부부간의 세금 공제를 활용을 한다면 네네. 거의 6.79%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환원할 수가 있으니 이것도 활용해 볼 만한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네네네. 그러면 이게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은 상장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회사의 가치나 이런 게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게 제가 들어보니까 비상장 주식 가치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네. 네네. 그럼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화면으로 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제가 최근에 방문했었던 회사인데요. 2001년도에 설립을 해서 20년이 된 회사입니다. 네. 물론 결산을 20년까지만 된 상태인데요. 네. 10,000원으로 주당 가치를 설정해서 한 한 4억 5천 정도로 자본금을 설립해서 만들어졌고요. 4억 5천. 그런데 이제 많은 이익들이 발생을 했겠죠. 그래서 네. 최근 3년간을 봤더니
6억, 2억, 7억대 단기 순이익을 보게 됐습니다. 꽤 네. 괜찮은 수익을 얻었는데 네. 이 회사의 가치가 액면가 10,000원에서 얼마나 늘었겠느냐 네. 이거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네. 이 방식은 상증세법의 보충적 가치 평가 방법에 의해서 진행을 해본 겁니다. 네. 순손익 가치라는 것을 먼저 따지는데요. 네. 3년간 이익이 어떻게 되느냐인데 직전 연도의 단기 순이익의 3배수를 계산하게 되고 2년 전 거를 2배수 네. 그리고 3년 전 거를 가장 낮은 1배수로 계산해서 순손익 가치를 약 60%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순자산 가치, 이익이 있었으면 그렇게 벌어들인 자산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네, 네. 측면인데요. 네. 처음 자본금 4억 5천에 미처분 잉여금까지 그동안 쌓이는 것을 모아보니 77억 한 4,900만 원이라서 네. 이걸 계산하니 한 주당 한 17만 2천 원 정도입니다. 와, 어마어마하게 뛰었네요. 그렇습니다. 이 비중이 순손익까지 60%, 순자산 가치 40%를 계산해서 주당 가치를 따져보니까 네. 13만 6,391원, 그러니까 아까 10,000원이었으니까 한 13배가 뛴 14배 거죠. 정도 뛰었네요. 이걸 만약에 네. 아까 드렸었던 양도를 하거나 주식을 네. 자녀한테 증여하려고 할 때 아니면 상속의 문제가 발생했을 땐 그 현재 가치에 맞춰서 증여가 세금. 되거나 양도가 되고 거기에 맞춰서 세금이 계산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비상장 기업 주식가치 평가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렇지 않고 과거에 있는 액면가로 서로 양도를 하거나 증여하는 경우가 있으세요. 네, 이거는 네. 이제 몇 년 후라도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하거나 소명하라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결론은 이 비상장 주식 평가에 대해서 좀 알아야지 네. 어떻게 좀 판단이 쓰겠네요. 지금 제가 잠깐 들어봐도 직전 연도 가중치가 곱하기 3인 거 보니까 내가 올해 이익이 좀 많이 날 것 같다 그러면 빨리 평가를 해보고 네. 이익이 반영되기 전에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직전 연도가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니 네. 요새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음, 좀 손해를 보거나 적자 음. 또는 이익이 줄어든 경우는 지금이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최근에 많이들 증여를 그리고 주식 분산을 하셨었고요. 네. 지금 시기가 어찌 보면은 대표님들한테는 좋은 기회다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일 수 있겠네요. 왜냐면 올해부터 다시 또 이익이 일어나면 내년이 돼버리면 또 이게 평가에 들어가면 그만큼 가치가 올라갈 테니까. 네, 맞습니다. 아, 네. 맞구나.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내용이 저희가 주주 구성이지 않습니까? 네, 네. 이 소득 분산하고 하는 거 있어서도 주주 구성이 되게 중요한데 대부분의 저희가 알다시피 중소기업은 가족법인이 대부분이거나 아니면 뭐 혼자 있거나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이 주주 구성을 어떻게 하는 게 정말 좋을까요? 주주 구성을 몇 %씩 하면 좋겠냐라고 물어보시는데 네. 사실 그거는 회사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할 수 있고요. 네. 특별한 일이 없다면 대표님이 50% 이상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아니라면 네. 뭐 25%씩 지분을 가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방식으로 4인 가족일 때. 그렇습니다. 네네. 혼자 지분을 가지고 있을 때랑 4인 가족일 때 어떻게 절세 효과가 있는지 한번 표로 만들어 봤어요. 네. 예를 들어서 연봉 2억을 받으시는 대표님이 그냥 몰라서 그동안 근로소득으로, 그러니까 급여로만 받으셨다고 예상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5,66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시는데 이걸 자녀 그리고 배우자 이렇게 해서 네 분이 25%를 초기에 분산되어 있다라고 판단하면 네. 대표님의 급여를 일단 6천만 원 정도로 근로소득을 계산하고요. 거기에 맞춘 퇴직금을 2배수 그리고 배당으로 한 3,500, 네. 나머지 주주들도 3,500씩 그렇죠. 해서 2억을 나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요. 이 네 분이 받아서 내는 세금이 한 2,800만 원 돈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 금액 차이가 혼자서 세금 내시는 것보다 거의 절반 가격이 그렇죠. 줄어들어요. 절반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게 다가 아닌 게 이 네. 자녀분들한테 배당을 매년마다 줬었기 때문에 3,500이면 10년이면 3억 5천이죠. 이걸 10년 후에 대표님이 자녀에게 네. 증여를 하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조금씩 해년마다 배당을 했다라면 사전 증여 효과로 누릴 수 있는 세금이 약 한 3,780만 원 정도 효과를 누릴 수 있으니 요거까지 따지면 네. 굉장히 세금을 많이 아낄 수 있는 방법이
그러니까 증여나 가업승계까지 고민하고 있는 분들은 아예 그냥 주주를 갖다 구성해서 지분 분산을 해놓는 게 좋은 거네요. 저는 가업승계가 아니더라도 네. 애초부터 처음에 설립을 할 때 주주 구성을 좀 나눠놓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양도를 할 수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과외인데 스타트업을 만든 회사 대표님이 계신데 지분 혼자셨어요. 그리고 회사가 너무 커서 어느 큰 회사가 M&A를 하겠다고 해서 팔았습니다. 네. 양도소득세 많이 나왔겠죠. 그렇죠. 거기다 여러 가지 자기 그 이자 그동안 투자했었던 비용까지 계산하고 나니까 한 30억 정도를 받았는데 네. 수중이 떨어지는 돈은 몇 억도 안 되더라. 그걸 만약에 그렇습니다. 그걸 만약에 좀 나눠서 했더라면 그게 자녀한테 기속되는 자금 출처도 마련될 수 있을 테니 무조건 저는 분산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애초에 분산을 하는 게 그렇습니다. 나중에 분산하려면 그것도 증여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세금이 아무래도 훨씬 더 많이 나오겠네요. 커지면 아무래도 네. 증여세가 커지기 때문에 네. 제가 요새 그런 고민들을 많이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즉에 할 걸. 아예 초반에 지분을 나눠서 주주 구성하는 게 가장 좋고 그렇죠. 안 되더라도 빨리 하는 게 좋겠네요. 최대한 빨리 네. 깨달았을 때. 그러면 개중에는 나는 증여하지도 않고 뭐 가업승계도 안 할 거야. 근데 굳이 내가 왜 나눠야 돼? 그런 분들은 없을까요?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네. 가업승계를 하지 않더라도 뭐 이제 혼자서 다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면은 뭐라고 할 수는 없죠. 네. 그런데 회사는 어찌 됐건 4가지 방향, 청산, 양도, 증여 아니면 상속이라는 이 4가지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이거에서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주식을 그래도 분산을 시켜놓는 게 굳이 가업승계가 아니더라도 네. 해놓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죠. 네, 오늘은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꼭 알아야 될 절세 시리즈 첫 번째 시간으로 미처분 이익잉여금, 비상장 주식 가치평가, 그리고 법인의 주주 구성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중소기업 대표님들은 아는 만큼 돈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그 회사의 리스크도 줄이고 세금도 줄임과 동시에 대표님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좀 모르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아쉽기도 하고요. 많이 좀 알았으면 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짤막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절세 시리즈 2편으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